이 낚시, 모름지기 바다 낚시는 하게 되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낚시를, 닐지낚시를 시작하게 되면, 첫째,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포인트가 선정됩니다.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뭘까요?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러면 물고기가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내가 낚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선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낚시 아카데미 이렇게 강의를 하면, 현장 실습, 제일 처음에는 현장 실습 요원들이요. 한 60명씩, 많게는 우리 바다 낚시 제일 처음에 할 때는요. 100명씩 이래 됐습니다. 바닷가에 현장 실습 가게 됩니다. 그럼 한 40, 50명이 갯바위 같이 내립니다. 내려서, 나는 이제 밑밥 주고 하나 딱 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한다고 가정하래. 감성돔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겠으며 포인트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당신은 어디에 선정할 것입니까? 당신은 물어봅니다. 항상 일일이. 그렇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한 70% 이상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똑같은 것을 저곳에 포인트를 정하고 싶습니다. 내지는 저것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것은 낚시를 해보겠다라는 마음 가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이 개념, 본능이 인간의 본능이. 그래서 낚시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포인트,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것이 포인트 같다. 맞아요. 100%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갯바위에 내릴 때 선장이 대구에서 오신 박사님이 두 분 오세요. 예, 내리시죠. 딱 낚시를 하시는데 저쪽에 보시면요, 그 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은 수시 8m 주시고요, 밑밥 넣어주시고 조리가 어떻게 가면 거기가 뭡니다. 안 가고 왜 할 건데. 맞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거 내리본 게 아니에요. 배 딱 갖다 대서 어탕길 딱 봅니다. 수시 밀면 나오구나. 여가 있구나. 그래,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요, 선장이 잘한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시킬 때 딱 하게 묻지요. 근데 고기를 못 잡으면요, 왜 그것도 못합니까? 이런 낚시꾼이 잡고.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저희들, 우리 단체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정출하거나 이럴 때 내일 하천해주면서 물때가 어떻고 포인트가 수심이 어떻거라면 내가 급에 내가 빵꾸를 아픕니다. 내가 답변을 사줍니다. 배를 선장인데 선장님이 딱 생각이랍니다. 그럼 선장이 형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절대 막 저런 잘합니다. 그건 어떨 때는요, 이 앞에 앉아 계신 이분도 어떨 때는 수심은 1m도 내려가 깜짝 잡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디가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그것은 포인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서 저분이 감성돔을 잡는데 내가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낚시가 발전입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제 말을 이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포인트 씁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선정되면요, 두 번째, 그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다 라는 공략 방법 구사. 어디 현대낚시입니다 지금. 공략 방법 구사. 이 공략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잡힐 때, 포인트가 이렇게 구성될 때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찾는 감성돔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서 저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시뮬레이션.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게임입니다. 철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안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현실을 시켜 들어가면 이어봅니다. 아니면 고기 있어요? 이러면 없어요? 이럽니다. 사실 안 보입니다. 고기가 바보입니까? 물에 강도 씌고 볼볼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나오나 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시고 내가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내가 저게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 안에서 포인트가 선정됩니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다. 채비를 저기 던져서 이렇게 되어볼까? 그럼 밑밥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조류가 이렇게 가니까 밑밥을 저기 쓰겠죠. 그럼 밑밥을 어떻게? 점도를 좀 당연하게. 혹은 저기는 좀 그게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서 돼야 돼.
그죠? 그렇게 공략 방법이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략 방법이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략 방법이 구성되면, 야, 내가 저기서 채비를 이렇게 넣어야지. 그러면 채비를 목줄을 어느 정도 하고 공도를 어떻게 해? 수증기는 뭘 써요? 그렇게 이렇게 채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밑밥은 동조를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정도를 어느 식으로 하느라고 이용을 할까? 아무 큰일 났을까?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좀 전문이겠어. 뭐 이런 자기만의 그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략 방법에 따른 채비 및 밑밥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김문수의 낚시 방법을 배우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낚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비가 밑밥이 만들어집니다. 이야, FTV 그 바다 낚시 보니까 김문수는 목줄을 뭐 지가 낚시 가게 하는지 몰라도 5m씩 쓰고 이래. 미친놈 미쳤어요. 맞아, 미쳤어요. 목줄 그 50m짜리 아니면 300m밖에 못 써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되게 되면 써야 됩니다. 그죠? 감성돔 1kg에 요즘 시중 경매시가 35,000원에 키로에. 그죠? 그 요만한 1kg 되려고 하면 한 30cm 정도 돼도 1kg 돼요. 그럼 35cm 정도 되는 한 마리 잡아보면요. 목줄 한도를 번쩍 뺀 거예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뭐 죽을 때 가져가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좀 대단성 있게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 밑밥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 테크닉은 자기만의 풀어야 될 숙제예요. 요 세 가지가 정말 지금 안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포인트 선정하자. 포인트를 선정, 카테고리를 읽어봅시다. 그죠?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오늘 내가 감성돔을 잡아보고 싶다. 요즘 감성돔 시대 고기 많죠? 야, 진짜 금년치열 감성돔이 내가 말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온이 이렇게 해수온도가 변동이 되면서 굉장히 주춤했거든요. 아마 금년에 감성돔 엄청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록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갱신 하시고요. 저도 보게 되면 또 감성돔도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낚는 방법이 있어요. 잔잔한 것만 잡히는 사람도 있고 큰 거 잡히는 큰 것은요, 큰 것도 잔잔한 거 같이 놀아요. 그래서 잔잔한 거 잡히는데 큰 거 같이 있으니까 그 낚시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큰 것만 우리는 보면 잔잔한 거 딱 잡히면요, 한두 마리 잡히면 바로 포기하고 큰 거 대물 낚시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뜸해도 한 마리 잡고 제대로 되면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감성돔이 참 이렇게 진다고 볼 수 있어요. 혹자는 참 불안했습니다. 낚시업계에서 문고기가 너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상황이 싹 바뀌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문제는 참 나쁜 많을 겁니다. 그러고 제가 해수부에서 내가 1차적인 조건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자문해 주는 대신에 뻥치기 건조시켜 주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이라서 안 된대요. 합법이든 지랄이든 무조건 해라. 합법 같은 게 어디 있노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합법 찾아봐라. 지 불법도 합법된 게 많다. 그래요.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인데 그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만 내가 조금부에 걸어주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라고 이런 했는데 아마 11월달 지금 11월달이제 연락 오겠네.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뻥치기이 없으면요, 정말 감성돔 자원이 많아요. 감성돔은 천적이 없습니다. 감성돔에게는 천적이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태고적부터 영근해 어종이거든요. 수심 5에서 50m에 일하는 영근해 서시가는 이동성을 어주거든요. 그래서 태고적부터 인간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겁이 많아서 그렇지 이 녀석이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가 제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성돔이 낚시 바늘인 줄 알면요, 그 녀석이 우리 잡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고 자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지금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성돔 낚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포인트 선정하려고 감성돔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감성돔에 대한 모든 자료가
옵니다. 그죠? 학계에 의하면요, 감성돔은 수심 5에서, 그러니까 5에서 50m 이내라 그랬어요, 이내. 내외라 그랬죠, 내외라. 50m 내외. 그것도 그런 것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짱대, 민짱대 하나씩 갖고, 그죠? 이렇게, 방파제, 가까운 막파제 하다 밤에 군용 불화시 꺾어진 걸, 결국 가면요, 가던 그 해변가에서 딱 이러면서 움직이는 물소리가 들려요. 그거 참 감성돔입니다. 이래 보면, 내가 밤낚시 하다가 칠천도 어디고, 한덕도 거기서 낚시를 하다, 밤에 낚시를 하다, 하도 이렇게 차박거리서 와서, 내가 하나, 쫙 보니까요, 감성돔이, 물이 빠진 여우에 물이 조금 이렇게 차박거리는데, 그거 올라, 옆으로 누워, 김 뜯어먹고 있어요. 차박거리고. 그래, 불이 비추니까 팍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다 있어요. 그래, 저기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거야. 짧잖아요. 그럼 감성돔 있어요, 거기에. 물만 있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50m 내외. 그리고 사질대가 형성된 복잡한 수중료 주변에, 암초대 주변에 서식한다. 그래, 조류 소통이 양호하고, 조류 소통이 양호하고, 사질대와 함께하는 복잡한 암초대 주변.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거든요. 앞에 사람들은 그냥 국가 노벨부에서 농기차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초대 주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합니다. 조류 소통이 양호하고 사질대와 함께하는 암초대 주변에 서식한다. 그리고 적정 수온층을 찾아서 움직이는 이동성 머리다. 이렇게, 이동성 머리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이런 전문 분야 박사님들께서 논문을 매 수십 년을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서로가 스피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막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만 하시면 감성돔 포인트 찾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답이 다 있잖아요. 답이 다 있잖아요. 자, 5에서 50m 이내에 서식하는 문법이다. 바꾸게 찍어 보고 짜보면 그죠? 소금풀입니다. 감성돔입니다. 조류 소통이 양호하고 사질대와 함께하는 복잡한 암초대 주변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조류 소통이 양호하다. 조류가 얼마나 빠를까? 얼마큼 빠른데 좋아할까? 사질대와 함께하는 복잡한 암초대 주변에 서식한다. 사질대가 뭡니까? 펄 내지는 모래죠. 그죠? 모래 사질대라 그러죠. 그죠? 조류가 이때 모래가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하라. 내가 힘들잖아요. 제가요, 여름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조류를 엄청 연구를 했어요. 조류 박사예요, 제가 조류. 그러니까 특별히 새 말고, 어디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서요. 애들하고 여름에 이제 계곡에 놀러 가면요. 애들 놀지 않습니까? 내 안태고양이 뱀입니다. 양산 뱀입니다. 원동 뱀이가 대리가, 안태고양인데, 어릴 때 부산 내려와 살았어요. 그래, 이렇게 가면, 겨울에 가면요. 겨울가을에 돌을 가지고 축을 삽니다. 물 내려오는데, 축을 사놓고 물을 빠져나가야 돼요. 돌 사이로. 막으면 안 됩니다. 제방을. 돌을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을 탁 버리놓고, 발로 밑에 물을 이렇게 싹 움직이고 옵니다. 싹 움직이면요. 지류, 반전조류, 와류, 용성조류 다 있습니다. 낚시는 철저한 가상게임이거든요. 모래를 싹 움직이면 모래가 움직이는 어느 만큼 떠내려가는 뉴스가 이거 나타나요. 아, 요즘들의 물이 시냇물인데, 맞잖아. 그리고 모래를 싹 움직이면, 여기, 싹 올라서 싹 깔아져요. 고죠. 그리고 물이 차와서 이 보에, 그러니까 내가 막아난 돌멩이 보, 거기에 부딪혀서 돌아가는 반전조를 어떻게 모래로 해요. 그래서 싹 거기서 거짓말처럼 돌아 나와요. 그걸 용서합니다. 그거를 빨리
자기 것을 만들어야 물속에 고기가 보여. 물속에 고기가 안 보이면 낚시 못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 눈에 보여야만이 낚시를 해요. 물론 가상게임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조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는, 여름에 겨울가 가고 그래 장난을 해보세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자, 서질대와 함께하는 복잡한 암초대 감성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조류가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다. 아, 보니까 이렇게 종이기가 이렇게, 내가 지향 툭 던지보는 거야. 툭 던지보면, 움직이는구나. 움직이고, 요 정도였으면 요 정도. 막 조류가 급류처럼 흘러가는 데서 낚시를 할 때도 그곳에는 고기가 감성력이 없어요. 항상 엄폐된 곳에 있다가 급한 조류에 또 내려오는 먹잇감이 있으면 나와서 먹고 조류를 따라 또 내려갔다가 다시 빨리 와고 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조류에 큰 채비를 던져놓으면 감성력이 문다 하죠. 바로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물고기는 아닙니다. 참돔도 마찬가지, 부싱도 마찬가지, 해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조류 좋아하는 물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먹잇감이 많이 온다는 거죠. 빠른 조류는 천천히 흘러오는 조류보다 빠르게 급류처럼 흘러오는 조류에는 먹잇감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런 돌베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딱 이래요. 엄마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내려오고 파도 먹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빠져 열에 있는 거. 먹잇감이 많이 오니까 빠른 조류 주변에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빠른 조류를 해도 저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노리면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출류가 생각합니다. 간출류가 이렇게 하나 있다. 여러분 갯바위에서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조류가 우왕 가는 거야. 조류가 엄청 빠른 거야. 원래 조류는 0.5m/s 그러니까 초당 50cm 정도 흘러가게 되면 낚시 못해요. 하나 시달리면 눈 감고서 제가 합니다. 어떻게 낚시를 해요? 못해요. 그죠? 근데 0.5m/s 50cm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억수로 조류가 안 흐르는 거지만 이 큽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보십시오. 몇 미터? 0.3m/s 사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 정도 조류가 빨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낚시 제일 좋은 낚시가 뭐냐면 0.15m 그러니까 1.5cm나 그러니까 10cm죠. 초당 10cm 정도 흘러가는 조류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와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면 빠르면 용성이 막 나타나요. 용성이 이렇게 용성이 그러면 안에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부딪혀 불러. 그죠? 500타죠. 간출류가 이랬으면 이게 이 조류가 아무리 힘이 쉬어도 간출류가 못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으로 위에서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회하는 폭이 커요. 반작용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자, 이 조류가 어디에 만날까? 어디나 또 만날 거 아니야. 이 주변에 물고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게 못 던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요리로 불러낼 것인지 요리로 불러낼 것인지 고민을 해요. 고민할 때 자, 불러낼 수 있는 그 조건 환경에도 용성조류가 많이 나타나는 주변으로 불러내는 것이 용이하죠. 왜? 조류가 멈칫거리고 이 스텝을 많이 밟아주니까 일방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빨라서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불러내자 라는 그런 낚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그것도 조류에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포인트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 수온층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집니다. 수온이 떨어지니까 얕은 곳에 가야 되나 깊은 곳에 가야 되나 빨리 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만하면 이 바닷물에 비등점이 낮습니다. 그죠? 비등점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여만하면 이 바닷물의 비등점은요 58도씨입니다. 58도씨 섭씨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 끓지만 이 소금물을 58도만 되면 끓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겨울에 남이 끓일 때 갯바에서 스프 같이 해버리면 빨리 물이 끓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일조건이 좋을 때는 수심 낮은 곳에 수분이 엄청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염화나트륨 소금물의 언거점이죠. 언거점 어느 시점이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 21도씨예요. 21도씨. 그러니까 물이 1도에서 영하 1도에서 어는 반면에 소금물은 마이너스 21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온점, 야 오늘 대륙풍이 좀 많이 내려왔다 혹은 해풍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기가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은 좀 깊은 곳에 가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온층을 만나가면 적정 수온층은요 보는 관점이 있어요. 누가 적정 수온층 몇 미터 이러면 8m 아이가 10m 아이가 아니에요. 적정 수온층이라는 것은 햇빛이 물을 투과해서 그 빛이 끝나는 지점, 더 이상 투과를 못하는 지점이 적정 수온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도가, 그리고 혼탁도가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맑은 프루시아 해류가 닿는 저게 어딥니까? 아주 원도권 저런 데는 물이 굉장히 맑겠죠. 맑으면 수실이 강하기 때문에 적정 수온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도나 저런 데 서망치가 뻘뭉치게 내려오면 그거는 가시력이 1m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적정 수온층은 불과 2, 3m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적정 수온층이 참나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끝도 안 나왔겠다. 태양빛이 설 멈춥니다. 이게 제로예요, 제로. 그죠? 제로라고 우리 가정하면 햇빛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수온은 상승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로 1, 2, 3, 4, 5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온을 상승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제로에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내려가면 차갑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적정 수온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갯바의 수심이 약 한 20, 우리가 약 20m가 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적정 수온층, 오늘 수온이 김문수가 좀 수온이 떨어지면 깊은 곳을 좋다. 수심 20m네. 20m 때리자. 봉돌차게 20m 내려봐야 고기 없다는 거죠. 물이 차는데 그 고기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 수온층. 자기가 생각해서 여기 투시거리가 얼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온층에 고기 없겠을 것이다. 답이 있나요? 그런 것도 공부를 안 하시라만이 포인트가 구성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인수분해보다 쉬워요. 그죠? 인수분해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인수분해 프로그램 막 머리 짜고 이러면 쉽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다 라는 공략법도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 물고기는 항상 조류가 길에 흘러오면 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쵸?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뭐 하나 주워 먹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조류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전제조건,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전제조건 아래 몇 미터 아래에 물고기가 대가리를 어떻게 돌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는 물도 좋고 옆에 부착는 거 배로도 많고 이러니까 한 마리는 아니겠고 한 두 마리 있겠다. 그 망구 자기 생각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곳은 내가 내린 곳, 이곳은 선장이 내려주면서 수심 8m고 어디를 던지세요 해도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요렇게 넣는 것이 약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략방법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채비에 밑밥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오늘은 조류가 아주 좋고 물이 좀 맑다. 그래서 그래 밑밥을 조금씩 뿌려줘야 되겠다. 조금씩 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조금씩 뿌려주니까 학꽁치가 너무 많네. 그러면 일단 학꽁치를 돌려놓고 먹거리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점도를 어떻게 만들자. 이 점도를 밑밥을 이렇게 탁 뭉쳐준 밑밥을 탁 쥐면요, 꽉 쥐갖고 이게 안 삐져놓으면 4입니다.
4예요. 전부 4 정도. 그래 해갖고 꼭 집어넣기 쭉 넣으면요 6입니다. 6. 점도 그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점도 4에서 6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도 4 정도 되면요 20m까지 밑밥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점도가. 근데 6 같으면요 7에서 8m에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집어제의 효과, 밑밥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곡물과 뭐 크릴과 이런 잔해들이 내려가지 효과가 없다. 그럼 그 물고기들은 그 곡물이나 크릴 이런 걸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 탁 반응하는 것이 집어제의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 성분을 어디까지 내려줄 것이다. 우리가 집어제를 하나 사지 않습니까? 집어제 비싸죠. 비쌉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사갖고 그거 효과적으로 사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낚시하다 보면 몇 시간 안 했는데 주변에 많이 쉬는데 밑밥이 흘러가 그죠? 그래 하지 마시고 한두 번 탁 이렇게 탁 던지면 400원 돈이 날아가요. 여러분 보시면 400원 그냥 탁 해비는 거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이 쓰려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나는 보통 하루 낚시를 하면 크릴 4장에 집어제 2봉 혹은 집어제 2봉 반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도 돈 많죠. 그래 서면 딱 맞아요. 한 6시간 8시간 정도 낚시를 해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고 11시 철수하면 딱 맞아요. 그래 한 줌을 딱 버릴 때도 정확하게 버려요. 그리고 내가 버리는 밑밥 요거는 내가 버리는 밑밥이다. 혹은 요것은 내가 감수성을 유혹시키는 유혹 밑밥이다. 혹은 요 밑밥은 내 미끼와 동조가 되어야 되는 동조 밑밥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밑밥을 던져야만이 그 밑밥이 아까운 밑밥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